네, 증시대담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통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는 높은 확률로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시장 금리는 이미 여기 보시면 정책 금리보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거의 50대 50 확률로 8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조금 8월은 이르다, 늦어도 아니면 10월에 내린다. 그러니까 늦어도 10월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통위의 동결 그 자체보다는 소수 의견이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되면 높은 확률로 2개월 안에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들어간 게 그동안의 경험치였습니다. 이번 주 이창용 한은 총재도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명시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 오늘 오전에 열릴 금통위 결과에 대한 전망을 좀 다뤄보고 더불어서 채권과 환율 시장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입니다. 자리에 임재균 KB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교롭게도 이제 미국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상하원에서 약간의 증언을 했고 또 하원에서의 증언 이후에 오늘 금통위가 열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엄청 기대가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통위에 대한 오늘 결과보다는 그 안에 메시지에 상당히 주목을 할 텐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결국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네. 소수 의견, 6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한 분 혹은 그 이상의 이제 금통위원 분들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네. 과연 이제 한은 총재가 소수 의견이 나왔을 때 8월 인하 기대가 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8월 인하에 대해서 배제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오고 나면은 예전에는 금리 인하의 어떤 뭐랄까요? 확률이 높아졌었나요? 네, 과거에 이제 소수 의견이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조금 이제 진행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네. 물론 이게 뭐 소수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 회의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보면은 뭐 길게 봤을 때는 소수 의견이 개진된 이후에 네 번째 회의,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개진되고 네 번째 회의에서 뭐 인하가 됐던 사례도 존재를 하고요. 네. 뭐 2개월, 그러니까 두 번의 회의가 지나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에 소수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확실히 높아진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6월 달에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2.4%까지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의 타겟인 2%에 근접을 하다 보니까는 소수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은 이 소수견이 바로 이제 8월 달 인하를 의미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는 8월 달 인하는 여전히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 좀 선반영을 하면서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재차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네. 이제 한은 총재께서 이번 주에 있었던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물가 둔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지만은 서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미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달에 인하하기는 또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환율 부분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 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가 1,300원 후반대를 계속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말 혹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이제 환율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원달러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즉 하락을 해서 1,300원 초반, 1,200원 후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이제 9월달 인하가 점점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는 여전히 1,300원 후반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은행이 선제적 인하를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원달러의 이런 변동성, 그러니까 위로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굳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 그리고 원달러 상황을 고렸을 때 인하 소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8월달 인하를 열어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 나온다고 해서 바로 8월 한 달 만에 내리기도 조금 뭐하고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또 8월에는 또 FOMC가 없고 네, 맞습니다. 그럼 8월에 금통위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의 결정은 물론 뭐 소수 의견이 나와서 바로 내릴 수 있긴 하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가계대출의 상황이라든지 환율에 대한 변수까지 생각해 보면 그래도 9월 이후에 그렇다면 9월에는 또 공교롭게 또 금통위가 없으니까 네. 10월에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의 저는 또 뉘앙스로 느껴졌는데요. 자, 우리 환율 얘기를 한 김에 조금 더 이해가 보면 환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1,300 후반에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하의 어떤 그 포인트, 가시권이 조금 눈에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더 단행이 된다면 환율이 안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고공권에서 계속 유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환율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원달러 같은 경우는 좀 당분간은 강세 압력이 좀 없다. 그러니까 강세 압력이 없다는 건 내려갈 수 있는 폭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1,300 보고 있고요. 후반에서의 움직임이 유지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준 같은 경우 지금 금리 인하는 점점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 연준이 연속 인하, 즉 이제 매 회의마다 인하하는 것들을 반영을 했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연준의 연속 인하 기대감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11월 5일에 미국의 대선이 열립니다. 이미 이제 6월 말에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간의 이제 TV 토론 이후에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미국 대선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원달러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처럼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거 이제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원달러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조금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자체는 또 이제 금리 차도 있고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성장률도 있고 상당히 좀 변수가 많긴 한데 현재로서는 1,300원 후반에서 유지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이제 금투세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어떤 금투세 관련 유예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올해가 아니라 뭐 물리적으로도 증권사들 중심으로는 좀 도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됐을 때 우리가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채권 투자에 개인분들은 이제 투자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개인분들이 채권 투자 이제 좀 관심 있게 바라보는 채권은 이제 장기물입니다. 그쵸. 장기물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 금리가 낮았을 때 이 가격 수익, 그러니까 가격 상승폭이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훨씬 커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통해서 이자를 얻겠다라는 보다는 금리가 하락했을 때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라는 이런 접근을 가지고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이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네. 근데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자본 차익에 250만 원 이상의 자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금투세가 도입이 됐을 때 개인 투자분들의 이런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채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영향을 미치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2년 전부터 해서 개인분들의 채권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졌고 실제로 이제 금액도 상당폭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채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아직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 자체는 1% 내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하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금투세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 이제 개인분들의 이런 투자 심리는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실제로 그 악화가 되더라도 채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시장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의 개인의 비중은 작지만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뭐랄까 추진하고 있는 실물자산 위주의 개인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가 금융자산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중이. 그러면 주식과 채권이 대표적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에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이 들어가서 이 금융자산의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투세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또 외국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의 또 하나의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9월에 WGBI라는 인덱스의 편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편입의 현실화 가능성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외국인의 어떤 채권 순매수의 변화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일단은 WGBI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해서 네. 이제 한국말로 하면 세계 국채 채권 지수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일반 그 인덱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각 나라들의 국채를 이제 국채를 포함하는 이제 채권 지수를 만들었고 이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2.5조 달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정부가 요 WGBI 편입을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채과제로 이제 최우선 국채과제로 선정을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요 WGBI 편입을 위해서 뭐 일본이라던가 싱가포르 쪽 여러 이제 나라들 해외 투자자들과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조금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좀 현실적으로 정부의 노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네. 9월 달 편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 조건들이 형성이 안 돼 있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장 그 WGBI 편입되지 않는 이유가 크게 보시면 이제 시장 접근성 레벨이 있는데 네. 요 푸찌 이제 WGBI를 만드는 이제 회사가 푸찌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시장 접근성 레벨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시장 접근성 레벨이 2가 돼야지 편입이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 접근성 레벨이 1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 시장의 오픈 정도가 작용을 많이 하나요? 외환 시장 오픈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채 통합 계좌라고 하죠. 이제 옴니버스 계좌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번 달에 다 해결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부터 국채 통합 계좌가 실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이 거래 시간이 이제 기존 15시 30분에서 예. 다음 날 02시까지 연장이 됐고 뭐 RFI 이제 등록 기간이라고 해서 원래 기존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관들만 외환시장에 참여가 가능했는데 해외에 있더라도 이제 참여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시장 접근성 레벨이 2로 올라갈 수 있는 규제들은 다 만들어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기 리뷰를 3월과 9월 이렇게 두 차례 하는데 9월 달에 시장 접근성 레벨이 2로 올라갈 것이라는 이제 기대가 높죠. 그러면은 시장에서도 시장 접근성 레벨이 2로 올라가면은 9월 달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안타깝지만은 규정상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규정이 뭐라고 박혀 있냐라면은 시장 접근성 레벨이 1에서 2로 올라가고 나서 네. 적어도 6개월 있다가 편입이 된다라고 박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WGBI 편입될 수 있는 시점은 9월 달에 시장 접근성 레벨이 1에서 2로 올라가고 그러고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달이 가장 빠르게 편입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3월 달에 편입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2.5 우리나라가 이제 차지하는 WGBI 차지하는 비중이 2.4%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WGBI를 추정하는 자금이 2.5조 달러 정도 있다. 네. 2.5조에서 2.4%인 한 600억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600억 그렇게 달러. 치면은 이제 원화로 치면 80조 원 정도가 와. 들어오는 거고 네. 국채 전체의 한 9% 정도를 차지하는
투자하는 자금이 신규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WGBI가 한국이 WGBI 편입이 됐을 때 금리에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건들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6개월 정도는 그래도 그걸 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명확하게 본다면 내년 3월에 편입될 가능성, WGBI에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 원이 순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의 안정까지 누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런 WGBI라는 인덱스 기대감이 있다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수급적으로는 괜찮은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도요, ETF를 통해서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뭐 CD들 담고도 계시고 상당히 많은 ETF의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금통위도 있고 채권 금리가 빠르게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채권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작년 말 연초부터 해서 금리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장기물 채권에 이제 많이 상당폭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시장은 뭐 금리 인하를 하진 않았지만은 시장은 이미 연준의 9월 그리고 한국은행의 8월이라든가 10월 그리고 올해 연내 두 차례 인하까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인하가 여기보다 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연속해서 인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하폭을 키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폭 자체는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채권 투자를 새롭게 집행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채권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잘 팔고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이런 정책으로 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네.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소득세라든가 기업의 법인세를 감세를 하겠다는 게 결국에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요인인데 이 경우에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폭도 현재 시장에 반영되는 것보다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결국엔 채권 가격이 싸지게 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럴 때 채권 장기물 쪽의 채권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 집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어떤 금리 인하,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8월에 내릴 수 있다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닌다면은 좀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채권 입장에서는 비중을 줄여놓고 오히려 좀 금리가 좀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비중을 늘리는 어떻게 보면 박스피와 같은 그런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